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혹시 MRI 검사 언제 해보셨을까요? 1년 반쯤 됐을 거예요. 별로 안 되셨네요. 이때 네. MRI 찍을 때 혈액 검사 받아보셨어요? 혈액도 제가, 했을 거예요, 예. 네네. 그 혈액 검사 할 때 정상으로 네. 다 나오셨단 예, 말씀이죠? 정상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간질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의심해야 될 게 근골격계 문제인데 혹시 팔을 수영하시면서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몸 풀면서 회전할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동작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없으세요? 네. 그래,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신경을 쓴다든가 네. 이런 게 있으면은 하여튼 좀 무리하게 계속 이런 아주 불쾌한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첫 번째 간질환 일단 없으시고 두 번째 네. 근골격계적으로 신경 포착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네.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네. 이거는 아버님처럼 지금 신체의 특정 부위에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심리적 요인일 때 저희가 신체화 증후군이라고 해요. 네. 혹시 그 10년 전쯤 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뭐 직장이나 집안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이게 더 한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이걸 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네. 등산을 한다든가 네. 뭐 하여튼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픈 걸 전혀 못 느끼거든요. 어,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여쭤봐가지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일단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신경외과인가 거기 가서 또 가니까 뭐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뭡니까 저 주사 주는 거 근육 이완제라든가 이런 뭐 주사 뭐 제가 이런 정당을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래야 뭐 이렇더라고. 그러니 제 스스로도 볼 때도 특별히 뭐 어떤 제가 아주 몸이 또 허약하다든가 약한 편도 아닌데 네. 저 혼자 하여튼 이래 뭐 시간이 있다든가 무료하다든가 이렇고 자꾸 육군이 신경을 쓰고 이러면 좀 덜은 것고 이게 순수한 정신적인 건지 그게 하여튼 네, 근데 아프기는 아파요. 네, 아버님처럼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통제 가능한 정도의 통증이시면은요, 네. 굳이 근육 이완제랑 이런 걸 복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네. 침치료랑 그리고 이제 몸을 좀 보호해주는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혼자서 명상도 하시고 지금처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뭐 수영, 보트, 등산 이런 걸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차츰차츰 증상이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그래 네. 선생님 그래 제가 저는 저 의학이 전혀 문이 아니지만은 네. 예를 들어 나쁜 기운이 뭐 옆구리 이런데 이제 뭐 피가 뭐 몰렸다든가 뭐 그래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심리적인 문제가 크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나쁜 기운이 몰려서 아프다고는 보통은 말 안 하고요. 네. 이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네. 지금 억누르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그쪽에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통증은 내 마음을 한번 봐달라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가까운데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과 명상치료 병행하시면 훨씬 더 호전되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우상복부 쪽으로의 불편함을 주로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양방적인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인들, 증상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방적으로도 확률이 높은 그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양방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상복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간과 담낭, 우리가 쓸개라고도 하는데요. 그쪽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쓸개에서의 주로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걸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러한 쓸개즙을 간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나가는 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돌멩이, 결석 같은 게 생기거나 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 상으로나 MRI 상으로나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아주 특이적인 그런 경우나 또는 만성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경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이 심장과 흉부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간의 역할은 혈액을 저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 효소를 합성 분해를 해주고 이 독소를 몸에서 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부하 상황이 걸리게 되고 이 적절한 혈액 순환이 되지 않게 되면 이 흉혈부 쪽으로의 불편함을 주로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그거를 한방에서는 간기울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운이 울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주부분들이나 집안에 신경 쓸 게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버님들 중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오랜 직장 생활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 흉혈부 쪽으로의 답답함, 그득함, 뭔가 결린 것 같다, 무리하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급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짜증이 쉽게 난다든지 방금 전에 이제 시청자분처럼 약간의 하이톤의 목소리와 좀 그렇게 급해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 뭐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은 어지럽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 머리 쪽으로도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 또한 떨어지게 돼서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을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기울결의 증상에는 한방 치료가 아주 잘 듣는데요. 여기에는 뭐 침뜸 치료, 아까 이제 잘 최성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치료와 함께 이 간에 울체된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처방이 아주 잘 듣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뭐 소시오탕이나 목향 순기산 등등의 처방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지실, 목향, 시호, 황금, 반하 등등의 약재들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좀 누그러뜨려주고 기운이 잘 돌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대상포진은 신경계에 걸리는 감기와도 같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신경세포 주변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침입해 와서 염증이 생기고 신경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대상포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간간히 수포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피부과나 뭐 다른 병원에서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면 괜찮은데 이 증상이 오래 가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10년 이상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의 양상도 굉장히 극렬하다가 또 괜찮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신경의 병증들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경의 병증은 사실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에는 후유증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럴 때에는 한방 치료 역시 녹용이 들어간 그런 보약들, 그런 약들이 아주 잘 듣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요즘에 많이 춥잖아요. 그럴 때는 몸도 움츠러들고 면역력도 가급적 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잘 몸의 신체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면역력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버님 말씀해주신 증상, 옆구리가 아파요, 또는 당겨요, 이런 부분, 뭐 크게 보면 협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협통은 옆구리 또는 갈비뼈, 늑골의 통증입니다. 이분처럼
좀 우리하게 아프다, 뭐 콕콕 쑤시듯이 아픈 건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은근하게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쑤셔요, 아파요, 당겨요 하고 그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협통, 질환이 있을 때도 가능한데요. 담석증, 늑간 신경통, 늑막염 또는 간담 질환 등이 그 기저 질환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협통의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통,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사려 과다, 분노, 생각이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기울 협통이 있습니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울 협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체내에 노폐물이 많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서 발생할 수 있는 담음 협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식적 협통이 있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 찬바람, 찬 기운을 쐬서 발생할 수 있는 풍한 협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건협통, 그리고 우리 체내에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혈액, 즉 어혈이 발생해서 생긴 어혈협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님 같은 경우 특별한 몸을 움직일 때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되신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기울협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울협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울협통, 스트레스, 사려, 생각, 분노, 우울같이 정신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신체화적으로 증상 발생된 경우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 협통,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두통, 어지럼증, 수면 장애 같은 증상들이 협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진단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협통에 대한 치료, 한의원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침 치료와 뜸 치료가 있는데요. 침 치료와 뜸 치료를 통해서 이 협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자리에 침 치료, 뜸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기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운 소통을 잘 시켜줄 수 있는 혈자리에 침, 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0년 정도 오래되신 분들은 분명히 아픈 증상 말고 정신적인 증상이나 다른 신체적인 증상, 약간 체력이 약해졌다는 등의 증상이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약 치료도 함께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